꿈을 생각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어느샌가 꿈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짝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나는 나약한 인간이니깐. 무엇 하나 끝까지 하지 못하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란 걸 안다. 꿈에 지쳤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스로를 나약한 인간이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19살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도 되는 걸까? 딱히 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과정이 정한 틀에 따라서 살았는데 세상은 너 20살 됐지? 이제 알아서 해 라며 억지로 입혀놓던 교복을 다시 억지로 벗게 만들더라고요. 학교라는 공장에서 일렬로 찍혀 나오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밀려난 기분. 야, 다른 애들은 미리미리 꿈도 정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 공부하고 그랬는데 너 여태 뭐 했어? 그렇네요.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사실들을 쉽게 말하곤 하는데 사실이란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 두고 물이 엎질러졌잖아 와 같은 사실이 제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재수를 하기로 한 것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서였어요. 대학을 가자니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대학을 안 가자니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는 또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일 찾으면 되지. 그리고 친구들보다 1년 늦은 건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돼. 2월부터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길을 걷든 양치를 하든 영어 단어장을 손에 놓지 않았고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어요. 이왕 평생 일해야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저는 이 시간들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고 미래를 꿈꾼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TV 광고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또 아이유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광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기획한 광고에 아이유님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꿈이 있었죠. 광고 기획자를 꿈으로 광고 홍보학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이유, 동기부여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재수를 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 한 번 더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 저도 삼수는 절대 없다고 다짐했어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네,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될 차례였죠. 처음 발목을 잡은 건 역시 성적이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처음 공부했을 때와 별 다르지 않은 등급을 받았어요. 와, 이건 아니었죠.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노력한 것 같은데 난 정말 똥멍청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몸이 점점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충농증이 있었는데 이게 심해져 한쪽 코가 항상 꽉 막혀 있었죠. 시험을 볼 때 샤프, 컴사만큼 중요한 게 코 뚫는 스프레이였어요. 또 공부 스트레스로 얼굴엔 흉측한 여드름이 여름과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냥 이게 다 더워서 그런 거라고, 지구온난화 탓이라고. 수능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쳤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들이 마치 저에게 뭐야,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던 거야? 지금까지 뭐 했대? 저래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부모 이 등골이나 선자. 빠진 아유, 거야. 쉴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속 말이 들렸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말이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마음속에 심판대를 만들어 놓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지금 핸드폰 할 때야? 왜 더 열심히 못하는 거야? 문제가 막히거나 또 시간 안에 못 풀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졌어요. 재수 초반의 열정은 사라졌고 억지로 간절함을 꺼내야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커지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도 단어장을 보면서 밥을 먹지만 정신은 간절한 척을 연기하느라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이때 수업 진도도 웬만큼 나간 상태라 이 상태면 차라리 혼자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요. 재수 시절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날 통제할 수 있을 거란 착각. 학원 선생님께서 혼자 하면 자기관리 절대 안 될 거라 라며 말렸지만 저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재수생을 가르친 선생님 눈에는 아마 보였을 거예요. 지금 나의 할 수 있어는 결핍으로 가득한 현실을 피하기 위한 거짓 희망이라는 걸요. 7월 말 즈음 학원을 나오고 독서실을 다닌 초반에는 하루 공부량을 정하고 기상부터 취침까지 시간별로 하루를 쪼개 살았어요. 하지만 빡빡하게 짠 계획은 조금씩 틀어졌고 그럴 때마다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펜을 꽉 쥐어보지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은 멈추질 않았죠. 그럴 때마다 잠깐 쉬자는 명목하에 만화를 봤습니다. 만화를 보는 것은 공부보다 훨씬 재밌었고 쉽게 현실을 잊게 해줬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보던 만화는 어느새 1시간, 3시간 공부보다 만화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며 또 엄청나게 화가 나고 한심하고 그런데 이상해요. 하지 않아야 하는 걸 알지만 지금 핸드폰을 끄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만화가 막 엄청 재밌어서 본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공부할 자신이 없었죠. 다시 펜을 잡을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볼 만화가 없어지고 도망칠 곳이 없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왜 이 지경까지 왔지?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먼 곳에 와버린 겁니다. 수능 디데이는 코앞까지 왔는데 제 실력은 학원을 나온 그 순간과 다를 바 없었죠. 날 두근거리게 했던 광고 기획자란 꿈도 원하는 대학에 붙어 기뻐하는 내 모습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아예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때가 9월쯤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쓴 시간, 돈, 노력이 아깝지 않아? 그래도 지금부터 하면 목표 대학은 못 가도 다른 대학은 갈 수 있잖아. 아니 이렇게 평생 살고 싶은 거야? 당연하게 보이는 생각들. 저런 생각에 그래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지금부터라도 파이팅 해야지 라며 깔끔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꼴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한 것을 못 지킨 나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했지만 그만큼 더 나약하고 못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사람의 감정에 바닥은 없고 끝없이 바닥을 파다 보면 드는 생각은 한 가지라는 걸요. 어디다 이 감정을 풀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남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니까요. 점점 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눈을 뜬 현실은 너무 처참해서 꿈속 혹은 망상에 빠져야만 했어요. 마지막 기회라며 간절하게 다짐한 것도 나는 성적 맞춰 아무 곳이나 가지 않겠어 라며 생각한 것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도 결국 거짓말이며 위선이고 착한 척이 됐습니다. 처음에 진심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로 정해지니까요. 재수 실패자, 지방대생, 나약한 인간. 사회에 나가면서 나를 설명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이런 단어들이 저의 간판이 됐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재수한 점수라기엔 너무나 쪽팔린 점수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꿈을 찾고자 시작한 재수는 그렇게 나는 꿈을 꾸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끝이 났습니다. 난 안 돼. 수험생 모두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했고 수능날 실수하면 어쩌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에 휩싸여 제자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누구는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둘의 차이에 그들은 의지력이 강했고 넌 나약해서 그래 라 말한다면 저는 평생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처음엔 다들 의지를 가집니다. 저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와 같은 말 앞에 제 자신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덜 간절했고 덜 열정적이었고 덜 끈기가 있고 이 말이 사실이면 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나약한 인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 무엇 하나 업로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SNS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행복. 그 행복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는 아니란 걸 알았기에 달라지고자 자기계발 책을 보고 유튜브에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 등을 보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다 보니 아침에 이불을 개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라, 투두리스트 등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은 몇 번 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해 더 좌절했고 한 번뿐인 인생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던 내일이다 등의 말은 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좋은 말들이 제 뇌에 들어오면 회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보면은 노력도 재능이야. 저런 것도 어차피 이겨낼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거겠지. 저는 언제나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투덜대려 이런 긴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은 상투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어제 자살한 사람이 그토록 살기 싫은 끔찍한 하루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입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 과거를 말하고 있고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만 휘저었던 손으로 혹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함께 걸어가기 위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저처럼 오랜 시간 나 같은 병신도 없다 욕하고 좌절하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에 이 어서오시점을 열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하루 끝 아쉬움에 내일의 불안 때문에 잠 못 들고 의미 없이 핸드폰을 켜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잠이 들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도 성공하는 법은 아니었으니까요. 말이 길어졌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함께 가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오늘 밤은 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여기는 어서오시점입니다.